테슬라, 엔비디아 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연초 대비 상승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일단 보지 않는 데다가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큰 위기가 아니라 경기가 좀 과열된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사실은 중소형주한테 더 수혜일 수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이호석입니다. 우리 안 다녀온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는데, 한 달 동안에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에러님과 단테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, 어떤 이야기를 할까, 뭐, 이야기를 좀 카톡방에서 좀 하고 그랬었는데,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 안 할 수가 없는 게 터져버렸어요.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귀에 총을 맞았다.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, 사실은 우리가 금융시장, 그 중에서도 특히나 AI나 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, 이 대선이라는 주제는 너무 큰 주제여가지고,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단테님은 뉴스 보셨어요? 저는 처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는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이게 어제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 진짜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뭐 저도 황급히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너무 네. 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.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. 에로님 보시기에는 좀 어때요? 저는 이거 자작극이 아닌가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. 아하, 합리적으로, 합리적으로. 왜냐면은 그 네. 사진이 너무 멋지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?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요. 자작극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맞아요, 정도로 맞아요. 너무 이제 극적이고 이게 사진 구도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도 이게 막 뒤에 막 그 미국 그 성조기가. 예, 어, 성조기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그 자유의 여신 같이 막 이렇게 딱 하는 모습이 맞아요, 맞아요. 오히려 그 사진 때문에 오히려 더 파급력이 크지 않았나 싶은 뭐 그런 느낌도 맞아요. 있더라고요. 그 순간을 어떻게 딱 캐치를 했는지 유명하신 분이 찍었던데. 그러니까요. 예. 이게 총알이 이만큼 지나가는 모습하고 피가 나는 장면하고 이 손에 피가 묻은 장면하고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보인다고 얘기할 정도로. 그러니까 네. 에러님이 이제 자작극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극적인 사건이었고 이렇다 네.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면 근데 AI로 합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. 그러니까 어, 그런 네.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얘기는 지난주에 있었던 금리 인하한다는데 테크 주식이 이렇게 빠져 이 얘기를 좀 더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원래는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그동안에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빅테크도 올라가고 나스닥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마치 공식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지난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해서 금리도 많이 빠지고 파월도 얘기하고 다 그랬는데 갑자기 빅테크들 특히나 뭐 테슬라, 뭐 엔비디아 주가 많이 빠졌는데 혹시 단테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? 네, 저는 이제 뭐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랑 크게 생각이 다르진 않은데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테슬라, 엔비디아 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연초 대비 혹은 최근 대비를 보면 사실 많이 다 올랐잖아요. 물론 뭐 음, 테슬라는 뭐 약간 뭐 최근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연초 대비 상승한 거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일단 보지 않는 데다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순환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. 음, 여기서 음, 음, 순환매라는 거는 빅테크들, 지금까지 이제 언제나 빅테크들 투자를 더 많이 했었고, 이제 그렇게 빅테크에 상승 베팅하는 게 좋았던 상황이었는데, 목요일이었죠? 목요일 날 상승했던 회사들이 대부분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, 미국에서는. 그런데 음. 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어떤 큰 위기가 아니라 그냥 경기가 좀 과열된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사실은 중소형주한테 더 수혜일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되는데 돈을 음, 빌리는 입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더 빌리기가 쉬워지니까. 그래서 그런 저는 관점에서 이번은 좀 하드 랜딩 아니고 소프트 랜딩이거나 뭐큰 위기 음. 없이 이번 사이클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중소형주들이 이제 잠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던데 이제 별일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. 별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희망 섞인 전망을 하는 걸로. 근데 사실은 이날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를 줬다고 해야 되나? 금리 이야기도 있었지만
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연기된 것도 있었어요. 이거는 에러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? 왜냐면 아마 8월 8일 날 영상 만들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연기됐다는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? 연기는 안 할 줄 알았어요, 사실. 음, 그래서 조금 약간, 뭐지 싶었던 게 있었던 게, 이전에 이제 강정수 박사님이랑 아니면 그 전에 콘텐츠 만드셨던 거 얘기한 것처럼 8월 8일, 뭔가 8, 중국 숫자 8, 맞아, 약간 맞아. 그런 느낌도 있고, 타겟팅을 해가지고, 뭔가 로보택시에 뭔가 또 이제 하나의 전환점을, 혹은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를 적어도 해줄 줄은 알았는데, 자체를 연기를 한 거 보면은 뭔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측면 때문에,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의 이슈가 아니라, 다른 쪽 음, 어떤 뭐 협상이 좀 잘 안 됐다라거나, 정부 대상으로 했을 때에 뭔가 협의가 안 된 부분들 때문에 일찍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음. 싶은 그런 생각들이 제일 많았어요.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, 아직. 네네네. 네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이게 테슬라는 알고 있는 건가? AI가 요새는 자기가 학습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도 좀 들고, 뭐, 내심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, 이게, 10월로 연기가 되면서,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AI, 뭐, GPU를 포함한 수요에도 좀 영향을 주긴 주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네. 기대감도. 그게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같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, 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. 단타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금리가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, 오히려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, 금리 인하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던 애들이 주가가 오를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오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, 트럼프가 되면,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예요.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진짜 많이 했고, 이 부분이 이제 작은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중소형주로 넘어간다라는 이 논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려면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돈들이 이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.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최근에 원래 우리 3조 달러 됐다고 막 대박이라고 그랬었잖아요. 엔비디아 3조 달러 됐다고. 근데 지금 3.5조 달러가 됐어요. 그러니까 단기간에 0.5조 달러가 늘었거든요. 근데 이 0.5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러셀 2000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예요. 그러니까 지금 빅7이라고 해서 M7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방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한 16에서 17조 정도 되거든요. 17조 정도 되는데 러셀 2000 합쳐봤자 2조 달러 안팎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다 빼고 일로 간다. 이게 아예 그냥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.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, 그러면은 이렇게 큰 거를 옮겨가지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보면, 월가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더라고요. 미국 채권밖에 없다.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로 우르르 이사 가는 거 아니면은, 여기서 이거 뺄 수가 없다. 빼도 어디 갈 데가 없다. 이런 얘기를 하던데,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은 빅테크에서 이제 수급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애는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장기 채권이라는 거죠. 미국의 장기 채권도 살만하다, 진짜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트럼프죠.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다 깎아준다고 그랬거든요. 기업들 세금도 깎아준다고 그랬고 부자들 감세도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세금은 안 거치는데 돈은 계속 쓰니까 채권 발행 더 많이 해야 돼서 트럼프 되면은 일단 금융시장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장기채는 사지 말자. 미국한테 길게 빌려주지 말자라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아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빅테크랑 장기채라고 해보면 장기채의 매력이 트럼프 사건 때문에 확실히 좀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빅테크가 오히려 또 좋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냥 뭐 빅테크는 사실 그냥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별로 이슈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네, 어차피 어허. 미국의 메인 산업이고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AI 관련돼서는 규제를 좀 풀어주려는 그런 시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 AI가 이제 나아가는 거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막는 그런 정책들도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걸 좀 완화해 주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빅테크 주가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타격을 받는 쪽들도 좀 있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걱정인 부분인데 친환경 쪽이나 아무래도 음, 전기차 친환경 이쪽은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. 트럼프가
예전에도 그렇게 좋게 대해주진 않았고 이번에도 네.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트럼프가 한참 트위터 열심히 할 때 그 헤지펀드 운용을 해가지고 진짜 트럼프가 미웠거든요. 왜냐면은 뭐만 가지고 있으면은 트위터 해가지고 바꿔버려 그냥 말로. 자기 말로 바꿔버리면 그 정책의 가시성이나 그런 게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트위터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뀌니까 진짜 좀 피곤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좀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다. 그리고 이제 1기 때랑 2기 때랑은 또 다를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오면서 제가 봤던 재밌는 기사는 메타 그 계정을 못 쓰게 했었잖아요. 페이스북 계정을. 그거 열어줬더라고요. 그리고 빌 에크만도 빌 아, 에크만도 그랬어요? 빌 에크만도 나 트럼프 지지한다고 하고, 이게 아, 보니까 확 쏠리는 것 같아. 아,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, 그러니까 빌 에크만도 그래 보니까 내 친구들한테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그러면 진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진짜 나 이제 진지하게 지지한다라고 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음. 얘기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다가 이번에 확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이게 좀 확실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긴 해요. 거의 뭐 저는 95%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아, 그 않을까. 정도인가요? 네, 아, 저는 네. 거의, 네, 그러니까 뭔가, 아까 이거, 참, 저 설명이 좀 그런데, 그러니까 엄청 드라마틱한 일이 바이든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, 네.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, 이번 사건 자체가.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확실하게, 이제 네, 외신을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게 한 번에 이게 쏠려버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빌 에커먼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우르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더라고요. 바이든이 스스로 내려오더라도 누가 손들 사람이 없다. 내가 지금 나가봤자 어차피 질 게 뻔한데 내가 왜 나가 다음 번에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의미 있는 후보가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조금 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추정을 좀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